네, 영상으로 만나는 쉬운 고전 이지고입니다. 항상 오프라인으로 제가 고전을 하다가 유튜브로 한번 찾아뵙게 됐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요즘 같은 시대에 참 이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쉬운 고전 컨셉을 요즘 20대 혹은 고전을 접하고 싶지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다가가는 고전으로 한번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손자병법은 아마 처음이다, 이렇게들 다들 말씀하셔가지고 관심은 있지만 들어는 봤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손자병법을 한번 쉽게 한번 보고 1회독 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여러분과 가보자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그 손자병법을 들어가기 전에 그럼 손자병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손자병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손자병법은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청하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손자병법은 손자라는 그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손자병법이라고 하죠. 손자의 자자는 우리가 굉장히 스승님,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따로 있어요. 손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름이 무, 성이 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자라고 할 때도 뒤에 자를 붙이잖아요. 맹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성은 공씨인데 우리가 높은 선생님이라서 공자. 공자의 원래 이름은 공구, 이름은 구죠, 구. 그런 것처럼 우리가 뒤에 자를 붙이는 건 굉장히 선생님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에게 뒤에 자를 붙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자라고 하는데 이름이 손무였어요. 이 손자라는 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그 중국의 시기를 춘추 시대라고 해요. 아마 공자와 같은 시대였는데 그 2500년 전에 이 손자라는 사람이 왜 이 병법이라는 걸 썼을까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2500년 전에 썼던 이 병법이라는 책을 지금 우리가 근데 왜 봐야 하는가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일단 프롤로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부자 중에 제일 부자가 누구신가 하고 좀 궁금하네요. 제일 부자. 빌 게이츠. 빌 게이츠도 있고 요즘은 일본에는 손정이라고 소프트뱅크라는 회사의 대표님이 제일 부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자죠. 물론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손자병법을 굉장히 많이 본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나는 손자병법을 찾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500년 전에 게다가 또 다른 나라 사람이 쓴 책을 본다고? 왜?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도 손자병법에 대해서 굉장히 애독했다 그러죠. 항상 휴대해 다닐 만큼 전쟁 때도 손자병법을 받고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손자병법을 굉장히 애독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손자병법을 스티븐 잡스뿐만 아니라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손자병법을 그렇다면 지금 2500년 책인 이 고전을 왜 보는가,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시기에 이 책을 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손자병법을 한번 봐야 할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전일, 우리가 지금 이게 꼭 손자병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전이란 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많은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여러분들은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생이 두 번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어떤 인생이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 불안과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어떤 삶을 살아봤고 그 어떤 삶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살았다거나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는 고전을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너무 아름답다, 혹은 서울의 어떤 아름다운 굉장히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때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있죠.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을 때 먼저 그곳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가는 길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 찾아본 방법으로 우리는 길을 갑니다. 내가 차를 가져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검색해서 그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차가 없을 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내가 그곳을 가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원하던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될 텐데, 그건 바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인생이라면,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그곳을 갔다 와본 사람, 그곳이 얼마나 재미있고 좋았는지 알은 사람에게 물어보듯이,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이 고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요번에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손자병법이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손자병법은 이름은 들어봤지만 나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읽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 손자병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손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짐작이 가십니까? 손자병법을 쓴 손자는 이런 사람일 거다. 공자 같은 사람은 왠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학자일 거다라는 느낌이 오죠. 느낌이. 그럼 손자는 병법을 썼기 때문에 왠지 손자는 장군이었을 거다라는 느낌도 아마 들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처럼 손자는 그런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이 손자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게 있어요. 손자가 사기라는 책에 의하면 손자가 어떻게 본인의 손자병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나라의 왕을 만나서 그곳의 장군이 되었는가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하고 손자병법의 목차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얘기한 다음에 오늘 시간을 한번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역사서라고 하면 중국의 역사서에서 제일 오래된 책이 바로 사기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뭐 이름을 들으면 한자라서 너무 어렵게 느껴질 텐데, 우리가 역사할 때 사자예요. 기록한다 할 때 기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편하게 그냥 역사책 이런 건데, 사기 그러니까 굉장히 너무 어려운 책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역사책이라는 이 사기라는 책에 손자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손자라는 사람이 이제 이름이 무, 성이 손인데, 이 손무라는 손자가 원래는 제나라라는 나라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제나라에 살던 손자가 병법을 굉장히 잘한다는 이제 어떤 그런 소문도 나고, 본인의 어떤 지식이 확 축적되었을 때 본인이 오나라라는 나라의 왕을 만나러 가고 싶었어요. 본인은 오나라에 가서 장수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오나라의 왕이 이름이 함녀라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함녀를 만나러 탁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녀라는 사람이 처음에 바로 우리가 누가 손님이 왔다 그래서 바로 다 얼굴을 보고 맞이하지 않잖아요. 왕이니까. 그래서 손자가 오나라 왕 함녀에게 좀 뵙고 싶다. 그럼 신하가 왜 뵙고 싶으냐? 나는 병법을 하는 손무라는 사람인데 내가 쓴 병법서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나라 왕 함녀가 이렇게 읽어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한번 볼만하겠다. 오라 그래라 해서 이 손자가 드디어 오나라의 왕 함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함녀가 굉장히 거만하게 얘기했겠죠. 자기는 왕이니까. 내 그대 병서를 다 읽어봤는데 이거 뭐 누구나 글은 쓸 수 있지 않는가. 직접 이 병법에 적힌 것을 시범해서 내 눈에 보여줄 수 있겠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손무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때 오나라 왕 함녀가 손무 이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녀석도 가짜가 아닐까라고 해서 시험해 보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 오나라 궁궐 안에 수많은 이제 아녀자들이 있는데
이 아녀자들, 부녀자들로도 시험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니까 그때 손무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함녀가 좋다, 한번 해봐라 해서 궁궐에 있는 미인들 180명을 모았어요. 그러자 이제 궁궐 앞에 쫙 궁궐에 있는 미인 180명이 줄을 맞춰서 딱 서 있고, 그 높은 단에서는 오왕 함녀, 그리고 그 밑에는 손무가 이렇게 서서 이제 드디어 그 병법에 있는 진을, 이 궁녀들을 대상으로 한번 시험해 보는 거야. 그러면서 쫙 그 두 편으로 90명씩 나누어서 함녀가 가장 사랑하는 궁녀 2명을 대장으로 뽑았어요. 그런 다음에 호령을 하는 거죠. 궁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이제 궁녀가 아니라 군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대장이니까 그대들 앞에 있는 그대들 각 편의 대장들의 명령을 잘 듣도록 해라. 자, 일단 내가 먼저 명령을 내리겠다. 여러분들은 가슴, 왼손, 오른손, 그리고 등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알아요 막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알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앞으로 내가 앞으로 하면 가슴을 보고, 좌로 하면 왼손을 보고, 우로 하면 오른손을 보고, 뒤로 하면 등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녀들이 막 키득키득키득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막 위에 왕이 보고 있고 그 뜰에서 모여가지고 막 장난인 줄 알고 막 재밌게 웃는 거죠. 네, 막 이렇게 그렇게 군령을 선포를 하고, 옛날에는 이 군대에서 명령을 세우는 걸 도끼를 딱 세워놨어요. 이 명령을 어기면 큰일 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도끼를 세우고 3번 호령하고 5번 실습을 해본 거야. 자,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숙지하도록 시켰어. 그런 다음에 이제 북을 탕탕탕 치면서 명령을 내린 거죠. 우로, 이렇게. 근데 우로 하면 이제 오른손을 봐야 되는데, 우로 하니까 궁녀들이 이렇게 웃은 거야. 막 장난치면서 우로 보래 막 우는 뭐야 막 이렇게 웃은 거죠. 그러자 손자가, 야, 이렇게 군령이 내려지지 않는 것은 내 참 전달한 장수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북을 치고 이번에는 좌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 하면 왼손을 탁 봐야 되는데, 또 궁녀들이 위에서 왕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왕이 이제 씩 웃는 거야. 아, 손자 너도 별거 없네. 이때까지 왔던 그런 사기꾼들 비슷한 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옆에 신하들하고 같이 막 웃으니까 궁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좌로, 그러니까 좌로 막 좌로 어떡해 막 이렇게 막 장난치면서 웃은 거죠. 그러자 손자가, 군령이 불명확하고 전달이 불충분한 것은 장수의 죄다. 리더가 내가 똑바로 명령하고 정확하게 할 일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건 리더의 잘못이지만, 이미 내가 시킨 군령을 분명하게 전달했고 너희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했는데도 따르지 않는 것은 너희들의 그 180명의 두 부대로 나눴으니까 너희들의 중간 계급에 있는 군리와 부사 간의 잘못이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좌우 편대장을 불러요. 각각 그 함녀라는 왕이 제일 총애하는, 각 두 부대에 가장 총애하는 궁녀 2명을 군령을 집행하겠으니 당장 이리 와라. 그런데 우리가 군령이라는 건 군법이잖아. 군대에서 말을 안 들어서 군법을 어겼다. 그러면 전쟁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쫙 도끼를 들고 함녀가 가장 사랑하는 두 궁녀를 불러서 목을 내놓으라! 이러면서 도끼를 쫙 빼들었어요. 그러자 오왕 함녀가 위에서 보고 있다가 잠깐만 기다리시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과인은 이미 손무, 당신의 용병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내가 아는. 괜찮아. 대단하다.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저 두 여자가 없으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다. 그러니까 제발 저 두 여자만큼은 살려줘라.
내 당신이 뛰어난 거 충분히 알겠다. 당신 최고야. 진짜 최고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손무가 왕을 탁 쳐다보면서 나는 이미 군명을 받은 장수다.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 군영을 이룰 때는 임금의 말도 원래 듣지 않는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왕 함녀가 등에서 땀이 이제 쫙 나는 거예요. 와, 이 녀석이 장난 아니다. 잘못 만났다. 진짜가 나타났다. 이때까지 왔던 가짜들하고 다른 진짜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손무는 그 자리에서 함녀가 사랑하는 궁녀 둘의 목을 그대로 도끼로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90명씩 이렇게 18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궁녀들이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 혼란한 틈에 다시 북을 치면서 손자가 좌로, 그러니까 궁녀들이 쫙쫙 이렇게 울어, 그러니까 쫙쫙 이렇게 부르는 180명이 일사불란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와, 당연하죠. 내 눈앞에서 봤잖아 지금. 목이 날아다니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었어. 조용하게 180명은 오로지 북소리와 명령하는 소리만 탁탁, 그리고 눈빛이 막 초롱초롱초롱하게 바뀌어버려. 그러자 이제 손자가 쫙 위에 있는 함녀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이제 준비가 마쳤으니까 왕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명령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하는 거죠. 이들은 이제 왕이 물속에 들어가라면 물속에 들어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라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군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함녀가 어떻게 해서 기분이 부탁했잖아.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다고. 그 두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두 여자가 눈앞에서 목이 잘리니까. 근데 자기가 또 시켰잖아, 하라고. 함녀가 이 녀석 같지 않냐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도 못하는 거야. 또 결국은 장군 고생했어. 숙소로 돌아가서 쉬시오. 내가 굳이 내려가서 시험해보고 싶지가 않소 라고 한 거죠. 그러자 손자가 왕께서는 이론만 좋아하고 실제로 병법을 운용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함녀가 정신을 탁 차리는 거예요. 지금 춘추시대, 그 당시 춘추시대, 우리 춘추전국시대라고 들어봤죠. 혼란한 시기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나라가 망해 있고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나라가 만들어져 있는 수많은 나라 중에 이 오나라는 드디어 손자를 기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자를 장수로서 오나라의 큰 힘으로 키우기 시작하죠. 자, 이 이야기가 바로 사기라는 책에 손자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럼 이 함녀라는 왕은 과연 손자가 준 그 병법서, 그 병법서는 총 1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손자병법 제13편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목차만 잠깐 보고 다음 시간에 한번 손자병법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또 옛날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눈빛이 초롱초롱해진 눈빛으로 바뀐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손자병법은 총 13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1편이 바로 계라는 편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한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아요?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준비, 계획하는, 그 다음에 계산해보는 준비가 바로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작전. 여러분들 이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작전을 펼치자. 작전. 세 번째가 모공. 모공이란 말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모략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그래서 모략을 펼쳐서 적을 공격해서 제압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형태라고 하는데 바로 공격하고 혹은 수비하는 그 형세, 그걸 나타내는 형. 다섯 번째가 태세. 그러니까 그
세력이 힘차게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 새. 그리고 여섯 번째는 허실. 허허실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허허실실. 허허. 진짜. 그래서 허는 우리가 텅 빈 곳, 실은 꽉 찬 곳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허와 실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군대에도 전쟁을 할 때 보면 어딘가 허한 부분이 있고 어딘가 실한 부분이 있어. 그러면 적의 허한 부분으로 나의 실한 부분이 공격을 해 들어가는. 그리고 나의 허한 부분은 뒤로 싹 감추고 방어를 하고. 이게 바로 허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가 바로 군쟁. 그래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어떤 방식을 군쟁이라고 합니다. 그 여덟 번째가 구변. 9번 변한다 이런 말이니까 우리가 굉장히 임기응변으로서 그 책략을 나타내는 구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 9편이 행군. 행군은 여러분들이 딱 들어도 알겠죠. 군대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 가다 보면 어떤 지형이 나오고 이런 지형은 이렇게 가고 하는 행군. 그리고 열 번째가 지형.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지형이 되겠죠. 지형. 그리고 11번째가 구지. 땅을 여러 개 땅으로 다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땅은 높은 땅, 어떤 땅은 내려간 땅, 어떤 땅은 협곡, 어떤 땅은 확 트인 땅. 이렇게 모든 땅의 그 모양을 구지라고 해서 분석해놨어요. 그 다음에 12번째가 바로 화공.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제일 강력한 무기가 바로 화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불 나는 게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전쟁을 할 때 일부러 불을 확 질러서 그 불길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큰 피해가 가겠어요. 그래서 화공. 그리고 마지막 13번째가 용간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주로 지금 말로 하면 간첩. 그래서 이용한다. 용. 그리고 간을 이용한다. 바로 간첩을 이용한다. 간첩을 이용한다는 건 잘못 들으면 굉장히 나빠 보이지만 이때 당시 정보전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총 13편에 관한 그 각 항목들입니다. 우왕합려가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의 병법 13편을 내가 다 읽어보았다. 읽어봤는데 진짜로 이걸 쓸 수 있는지 내 눈앞에서 시험해봐 라고 했던 13편, 우왕합려가 봤던 그 13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이제 함께 가실 것 같아요. 자, 손자병법 하면 제일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손자병법을 이제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거기에 붙지 않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위태롭지 않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백전백승 따로 나와요. 그런데 손자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고 나면 100번 싸워도 내가 위태롭지 않다. 그런데 나는 아는데 너를 몰라. 그러면 뭔가가 위태롭겠지. 그래서 과연 손자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본편으로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피지기를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고전을 읽는 거죠. 고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나도 알고 상대도 아는 시간을 앞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고전 손자병법 편은 이렇게 한번 앞부분의 정보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제1편 개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